train short, 네, train short test long attention with linear biases enables input length extrapola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짧게는 이제 알리바이라는 모델, 어, 알리바이라는 이제 어떤 그 리니얼 바이어스 메소드이고요. 이제 아이클리어 2022에 억셉이 됐고 이제 뭐 네, 페이스북에서 연구를 한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간단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NLP 도메인에서 롱 다큐먼트를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학습 데이터가 롱 다큐먼트가 없을 경우 그냥 쇼트 다큐먼트를 학습을 하고 롱 다큐먼트에서 어떻게 인퍼런스를 잘 할지를 이제 좀 분석한 어떤 연구를 네, 결과를 실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바로 이제 모티베이션이 이제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의 다들 트랜스포머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어떤 포지션을 인코딩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시퀀스가 길어지면은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깨진다는 어떤 그런 분석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이제 그냥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알리바이 attention with linear biases라는 알리바이라는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대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포지션 인코딩을 보통 이제 인풋 인베딩이랑 이제 더 하잖아요. 더 하는데 그 더하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 그 쿼리 키, 그 트랜스포머에서 쿼리랑 키랑 셀프 어텐션을 걸 때 거기서 이제 리니얼 바이어스를 추가를 하는데 그냥 수식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 키 소프트맥스가 이제 거치기 전에 쿼리 키랑 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값이 그냥 정수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해져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정수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쿼리키 어텐션 스코어에서 이제 그 디스턴스랑 어떤 프로포셔널이 되는 리니어 바이어스를 추가를 해서 이 포지션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논문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분석된 게 좀 많아서 네, 그쪽까지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좀 리프레시 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포지셔널 인코딩이 뭐냐? 이제 저희가 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보통 시퀀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셋 모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트랜스포머가 어떤 순서가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셀프 어텐션을 걸 때 키가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이 쿼리랑 어텐션 스코어가 이제 같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키가 이제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 같은 어텐션 스코어가 걸리게 되죠. 쿼리랑.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쿼리에서 이제 리딩이라는 워드랑 이 키에서 이 첫 번째 i랑 이 두 번째 i가 같은 어텐션 스코어가 걸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더해서 이 저희가 뭐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이 포지션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뭐 트랜스포머 페이퍼 다들 뭐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지셔널 인베딩을 이제 배우는 어떤 learned 포지셔널 인베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그 사이니소이덜 사인 펑션과 이제 쓰는 그 non-learned 배우지 않는 어떤 포지셔널 인베딩이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저자들이 이제 그때 페이퍼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고, 하지만 이제 이 사이니소이덜 버전이 뭔가 좀 더 롱걸 인풋 시퀀스에
좀 적합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냥 던져만 놓고 사실상 테스트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트랜스폼 페이퍼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어, 그 사이뉴소이더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네, 이제 저 그 네네 전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논문에서. 네. 어, 뭔가 좀 더 이유가 있었나요? 사이뉴소이더이 더 좋았던 이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 논문에서. 어, 저도 뭐 정확히 어떤 어, 딥하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뭔가 되게 수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학적으로 좀 많이 네, 부족한 면이 있어서 네, 뭐 일단은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근데 시누소이달 포지셔널 인베딩 자체도 네, 수식이 유도가 된 게 되게 수학적인 방법이었나요? 그냥 포지션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 있는 수식 중에서 하나를 찾았어. 뭔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유도되는 건가요? 어, 네, 그 부분은 저도 네, 정확히 어떤 이유로 네, 사이니소이드 이거를 골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어, 네, 러너블로 하면은 또 네, 그런 뭐 네,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거는 네, 제가 뭐 따로 직접 구현해보고 실험해본 결과는 아니라서 네, 아무튼 이제 저자분들은 이제 이 두 번째를 채택을 했었고 네, 시누소이드 딸 포지셔널 인베딩을 하면은 긴 시퀀스에서 일단 이 논문이 시누소이드를 쓴 아니죠. 앞에서 그 일정 고정된 거를 그 어텐션 전에 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거기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버전의 포지셔널 인코딩에서 시누소이드를 쓰면 롱걸 시퀀스에서 잘 되나요? 네, 근데 네네 근데 페이퍼에서 보면 진짜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왜 일을 했는지는 뭐 아마 더 추가적인 실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부분들 여쭤본 거여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그 시뉴소이달을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제가 이해한 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게 완전히 100% 이해를 한 게 아니라서 일단은 뭐 저희가 시뉴소이드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사인 웨이브가 이제 여러 가지 디퍼런트 프리퀀시가 있죠. 그래서 이 디퍼런트 프리퀀시를 이제 여러 개의 디멘션만큼 이제 어, 이 밸류를 이제 벡터로 만들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이 0 포지션에 있는 이 밸류가 빨강색은 1이고 주황색도 1이고 파란색, 초록색은 이제 0, 0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x 밸류를 봤을 때 이제 뭐 여기서는 1보다 좀 낮겠죠. 빨강색이랑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은 여기서 0보다 조금 더 밸류가 올라가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웨이브를 이제 여러 개 겹치다 보면은 이 옆에 있는 어제이슨 벡터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포지션 인베딩을 이제 취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네, 이 시뉴소이달을 이제 활용을 한 거라고 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시뉴소이달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그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알리바이 저자들이 이제 이 비교를 할 때 시니소이다 말고 또 몇 가지를 또 두 가지를 더 비교를 하는데 이제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은 이제 그 로포머 혹은 이제 로포머에서 이제 인트로듀스가 됐고 그다음에 GPT-J라고 하는 모델에서 이제 좀 어, 많이 더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도 이 페이퍼를 정확히 읽어본 건 아니고 그냥 이 알리바이 페이퍼에서 이제 언급을 했을 때 설명을 했던 게 이제 이 시니소이달 임베딩을 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바텀 그러니까 이제 인풋 임베딩에서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어텐션 레이어마다 이 쿼리랑 키 밸류에 이제 곱하는 형태로 이제 취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인풋 임베딩에서만 더하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를 올라갈 때마다 포지션 인포메이션이 이제 좀 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제 어떤 가정하에 저희가 이 어텐션 레이어마다 이 포지션 정보를 인젝팅을 해주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키랑 쿼리에 이제 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쿼리랑 키에 곱하긴 하는데 그 밸류 그 쿼리 키 밸류 벡터에서 밸류 벡터에는 이제 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 곱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이 알리바이 저자분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밸류에 곱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알리바이를 만들 때도 이 밸류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쿼리랑 키만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이고 그리고 이제 T5 바이어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T5 모델에서 나왔던 건데 T5 모델에서도 사실 그 포지션 인베딩을 이제 인풋 인베딩에 더하지 않고 그 어텐션 밸류를 조금 모디파이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쿼리 그 스코어에다가 이제 그 배운 learn share bias를 이제 더합니다. 곱하지 않고 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레이어에 이제 인젝팅을 하고 마찬가지로 밸류 벡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T5 바이어스가 이제 다른 포지션의 인베딩보다 이제 아웃퍼포밍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아웃퍼포밍을 하지만 이제 그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가 굉장히 T5 바이어스랑 좀 비슷한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바이어스가 이제 네, learned가 아니라 이제 배우지 않은 fixed 바이어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T5 바이어스에서 이 T5 바이어스가 이제 왜 베니핏이 없냐, 왜 잘 하는데 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자분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그 시니소이달 모델을 이제 1024 시퀀스 랭스로 이제 학습을 했을 때랑 T5 바이어스 모델을 512 시퀀스 랭스로 학습을 하고 1024로 이제 인퍼런스를 했을 때랑 스피드가 똑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1024로 학습하는 게 뭐 메모리든 스피드든 어쨌든 그냥 시니소이달 쓰는 게 낫지 않냐 라면서 이제 이 T5 바이어스를 굳이 숏 시퀀스에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로포즈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알리바이라는 모델이고요. 모델은 아니고 이제 어떤 메소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포지션 인베딩을 뭐 인풋 인베딩이든 어텐션 레이어든 일단 뭐 포지션 인베딩을 더하진 않고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수식을 그냥 이 수식만 씁니다. 그래서 이 쿼리 키 닷 프로덕트에서 그 스태틱 non learn 바이어스를 그냥 더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보시면은 쿼리랑 키가 이제 곱해지는 닷 프로덕트가 되는 이제 이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이애거널을 커런트 토큰 기준으로 바이어스가 이제 0이 되고 그리고 그 토큰 그 바로 그 전에 예전 마이너스 1. 부분에서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네네. 속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 그 인베딩이 하나씩 있는 게 레이어마다 있으면은 리니어 레이어가 몇 개 정도 추가된 거잖아요. 그게 속도를 많이 잡아먹나요?
T5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전 쪽에 있었던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어, 네, 제가 뭐 근데 T5 모델을 뭐 직접 돌려본 게 아니라서 어, 네네, 알겠습니다. 발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바이어스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커런트 토큰 포지션 기준으로 이제 이 현재 토큰은 이제 바이어스가 0이 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커런트 기준으로 그 전 토큰은 이제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전 토큰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져서 어, 이제 좀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과거 토큰들은 그 어텐션 스코어가 좀 더 미니마이즈 좀 더 작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더 과거 토큰일수록 이제 덜 어텐션이 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m 스칼라 값이 더해지는데요. 이제 이게 그 기울기거든요. 값을 그러니까 어텐션이 네, 덜 걸린다가 되는 이유가 네. 뭔가요? 이 어텐션 스코어 값이 내려가잖아요.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쿼리 3가 키 두 번째 키랑 그 어텐션 스코어 걸리는데 만약에 이 스코어가 높다면은 쿼리 3가 키 2랑 이제 좀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텐션 스코어가 높으면. 아, 네네네. 제가 위치를 착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더하는 위치를 이제 착각을 해서.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그 전 토큰이면은 이제 바이어스가 걸려서 좀 더 어텐션 스코어가 좀 더 낮아지는 형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m이 뭐냐면 그냥 그 스칼라 값인데요. 이 스칼라 값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은 이 m을 배우질 않고요. 얘를 이제 학습하기 전에 픽스를 하는데 이게 헤드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제 8개가 헤드가 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헤드 그 2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지오메트릭 시퀀스로 4분의 1, 그다음에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슬롭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뭐 헤드 0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헤드 1은 뭐 4분의 1, 헤드 2는 뭐 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롭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랜스포머가 좀 뭐 라지 모델이라서 뭐 헤드가 16개다 하면은 얘를 이제 약간 이런 레시오로 해서 뭐 1 오버 스퀘어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하게 되고 이거를 뭐 제너럴하게 n 헤드라고 한다면 뭐 이런 수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슬롭을 좀 다양하게 줌으로써 뭔가 이 모델이 좀 로버스트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 저자들이 이 슬롭을 좀 트레이너블하게 한번 해보긴 했대요. 그래서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좀 수정이 걸리진 않았고 그냥 자기네들이 한번 그냥 좀 실험해본 결과 이제 슬롭이 한 0에서 1 사이였던 게 제일 잘 됐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정리가 안 되고 여쭤보는 거긴 한데요. 전 네, 쪽에서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마이너스를 주고 학습을 하면은 음, 학습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거를 고려를 해서 다른 쪽이 좀 더 잘 되면? 아, 근데 그거 자체가 빼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뭐 스피드나 뭐 메모리 측면에서는 거의 기존 트랜스포머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네, 고양이, 개 이런 사진이 있고 어 고양이, 개가 있을 때 뭐 고양이에다가는 계속 마이너스 1 곱하기 m을 준 거예요. 결과에. 네. 근데 그렇게 계속 학습을 하면은 결국 모델은 그걸 고려를 해서 그 고양이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m 플러스 m이 된 것만큼 좀 더 크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미지 쪽은 잘 모르는데 이게 텍스트로 봤을 때 어, 저희가 어쨌든 이 NLP에서는 그 텍스트가 이제 좀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은 제일 최근에 있는 텍스트가 좀 유의미한 정보가 그 전 텍스트보다 그 좀 최근에 있는 텍스트가 좀 유의미한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어스를 추가를 할 때 그 거의 뭐 이제 거의 처음에 나왔던 텍스트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토큰이랑 거의 렐레번스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 토큰들은 좀 무의미하니까 이제 이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좀 이 어텐션 스코어가 좀 낮게 잡히면서 이제 그 패스트 토큰은 좀 정보가 그 어텐션이 덜 걸려서 어, 어, 어텐 네. 그 셀프 어텐션 스코어 자체가 이제 낮게 나오죠. 그 과거 토큰은. 근데 이미지 쪽은 제가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연결이 이미지 되는지 쪽이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요. 네네. 그러니까 시누소이달 같은 경우는 그게 페이지가 동일해서 이제 어텐션이 그러니까 그 페이지 값을 고려를 해가지고 나온 아웃풋을 바탕으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정보를 고려를 한 상태로 결과값이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바이어스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게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그러니까 과연 의도대로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용도로 이제 이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걸 이제 레텐트에서 소프트맥스의 영향에 대해서 저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 그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늘 한 겁니다. 어, 네, 제가 워낙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드려가지고 계속 그냥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슬롭은 이제 M을 정하는 데는 이제 지오메트릭 시퀀스를 쓴다가 나왔고 네, 이것도 이제 그 로터리나 뭐 T5 바이어스처럼 마찬가지로 그 모든 레이어의 이 포지션 그 셀프 텐션에 그 할 때 그 더하게 되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 밸류 벡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 그냥 셀프 텐션 한 트랜스포머랑 거의 런타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굳이 메모리 차이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그 슬롭을 할 때 그 헤드마다 다른 슬롭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사이즈가 이제 예를 들어서 L by L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헤드만큼의 어떤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N by L by L 정도 해서 뭐 메모리는 뭐 100메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이제 거의 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다른 포지셔널 인베딩이랑 이제 좀 차이를 이제 준 피겨인데요. 조금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시니소이달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 트랜스포머를 보시면은 이게 왼쪽 피겨는 이제 512 토큰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 512 토큰, 4000 토큰, 8000 토큰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니소이달은 이제 512가 넘어가면 바로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퍼플렉시티가 그냥 올라가 버리고 마찬가지로 로터리나 T5 바이어스도 이제 이 인퍼런스 인풋 토큰이 이제
커질수록 퍼플렉시티가 이제 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하지만 이제 알리바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퍼플렉시티가 이제 스테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1024 토큰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 길이를 늘려 봤을 때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비슷한 결과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피드랑 뭐 메모리 같은 걸 봤을 때 뭐 그냥 대충 보시면 이제 그 노란색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트랜스포머고요. 이 노란색이랑 이제 저희 알리바이 모델이 이제 거의 뭐 스피드가 동일한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터리나 T5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이제 좀 많이 느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선 이게 낮은 게 안 좋은 거고, 여기선 좀 느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퍼런스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봤을 때 이제 트랜스포머랑 이제 동일하고 다른 것보다는 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쪽에서요. 네. 어, 길이를 길게 주는 거를 학습이랑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한 건가요? 어떻게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어, 트레인과 인퍼런스를 다르게 주기 위해서 인퍼런스 시에 음, 뭐 일단은 뭐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거는 인터폴레이션 같은 걸 해서 넣어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터폴레이션을 하지 않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쓰는 모델 같은 거를 써서 뭐 엑셀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처럼 일부 단위로 학습을 해가지고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어, 여기 인퍼런스 길이를 이제 어떻게 길어질수록 어떻게 넣었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이 512 기준으로 이걸 자를 수가 있고 오버래핑 안 되게 잘라서 하나씩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질문이 하나 그래서 있는데요. 네네 네, 요거 이 트레이닝 스피드랑 인퍼런스 스피드 잴 때 네. WPS하고 WPS가 혹시 그 어떤 메저인가요? 저희 뭔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워즈 퍼 세컨드인 것 같은데 이게 아, 단어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트레이닝 스피드도 뭐 트레이닝 타임을 잰 게 아니라 그 네네네.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워드를 쟀다는 네, 거죠?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셋 세 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데이터셋이 이제 위키텍스트 103입니다. 그래서 이 103은 제 생각엔 103 밀리언 토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데이터 사이즈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뭐 토이 데이터셋 수준이고요. 이거 봤을 때 조금 놀라웠던 거는 시뉴소이달이든 알리바이든 이 시퀀스 랭스를 이제 512를 줬을 때 벌써 인퍼런스를 512 할 때부터 알리바이가 잘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냥 뭐 알리바이가 그냥 시뉴소이달을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도 잘하는데 그냥 원래 그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를 엑스트라폴레이트 했을 때 이 시뉴소이달이 3072로 학습을 했을 때보다도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는 512 토큰을 학습을 해서 3072를 인퍼런스를 했는데 그게 시뉴소이달이 3072를 학습한 것보다 더 잘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이제 확실히 시뉴소이달로 학습한 것보다 그냥 더 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드랑 뭐
네네. 네, 스피커가 갑자기 에어팟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네, 그냥 뭐 스피드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3072로 이제 시니소이드 학습한 게 이제 뭐 굉장히 뭐 15,000 정도, 15,000, 16,000 정도 되는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시퀀스 랭스 학습하는 그 시퀀스 랭스를 포기할수록 스피드는 굉장히 빨라지면서 펄플렉시는 좀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시니소이달보다는 이제 퍼플렉시도 낮고 스피드도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토론토 북코퍼스인데요. 이거는 좀 더 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트를 학습했을 때 썼던 코퍼스고,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이제 포인트아웃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위키텍스트 103에 좀 툰된 슬롭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슬롭을 여기 이 데이터셋에 툰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잘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보시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시니소이달은 좀 위쪽에 펄플렉시티가 있고 이 알리바이는 이제 좀 더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고 그 perplexity 외의 결과는 있을까요? 그 있나요? 다운스트림 태스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냥 다른 거, 그러니까 perplexity만으로 보면은 결국에 어, 다음 단어가 얼마나 잘 나왔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것도 네. 있나 네. 해서요. 네, 일단은 뭐 그냥 말씀드리자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데이터셋 3개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그래서 약간 퍼플렉시티 정도만 싫고 나머지는 그냥 퓨처 워크로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 그 코퍼스를 보자면 이제 얘는 좀 더 큰 사이즈인데 이제 알리바이가 이 비거럴 모델 비거 데이터셋에 적합한지를 한번 보려고 이 좀 더 큰 코퍼스고요. 일단 로버타 코퍼스만 해도 뭐 161기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CC100에서 이제 영어 파트만 해도 300기가 돼서 총 한 461기가 정도 되는 코퍼스를 사용을 해서 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돌릴 때는 이 모델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뭐 레이어를 25개를 두고 헤드도 16개로 하고 했을 때 네, 데이터셋을 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 그 시니소이달이 이제 1024로 학습한 거랑 알리바이가 이제 512로 학습한 거를 보시면 이제 거의 펄플렉시티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뭐 그 토이 데이터셋보다는 잘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따라갈 수 있다 정도고 이 그 시퀀스 랭스를 좀 더 높였을 때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니소이달이 2048로 학습한 거랑 알리바이가 1024로 학습한 거랑 보시면 조금 더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이 512로 학습을 하고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진행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512에서 이제 한 1000 몇 가지 갔을 때 이제 펄플렉시가 굉장히 떨어졌다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냥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더블 토큰까지는 잘한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14에서 한 2000, 뭐 2000 정도까지는 잘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이 데이터셋이 작을 때는 굉장히 좀 유의미했는데 이제 데이터셋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2배 정도까지는 엑스트라폴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인퍼런스 길이가 이제 512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좀 저희가 이 롱 텍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롱 텍스트를 이제 어떻게 이밸리에이션 할 거냐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제 파란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큰
하나하나씩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줘서 이 시퀀스 랭스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L 길이에 맞게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벨리에이션 하면 이제 이 롱 텍스트가 이제 인퍼런스가 되고요. 다른 방법은 그냥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지 않고 그냥 그 L 길이가 되면은 그냥 잘라버리는 난 오버래핑 이벨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슬라이딩 윈도우는 굉장히 느리고요. 느린 대신 이제 한번 이제 그 퍼플렉시 될 때마다 그 컨텍스트를 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컨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어서 프리딕션 그 퍼플렉시티가 이제 낮습니다. 대신 이제 난 오버래핑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빠르고 네, 그래서 그 이제 얼리 토큰 커스라는 거 이제 컨셉을 한번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뒤 결과에서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퀀스 랭스가 길어지면 네,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 때 그 쇼트 시퀀스보다 퍼플렉시티가 낮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알리바이를 활용한 모델이 롱거 시퀀스에서 더 이제 리즈닝을 잘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512로 학습한 모델보다 이제 뭐 1024, 2048로 학습한 모델이 뭔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 모델은 롱 텍스트에서 좀 더 리즈닝을 잘해서 뭔가 덜 혼란스럽고 뭔가 퍼플렉시티 더 잘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얼리 토큰 커스라는 게 이제 그 이밸리에이션 셋을 저희가 그 슬라이딩 윈도우나 아니면은 난 오버래핑 이밸리에이션 할 때 그 스플릿을 하잖아요. 스플릿을 했을 때 이제 이 퍼플렉시티 스코어가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얼리 토큰 커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저희가 512 토큰으로 학습했을 때랑 1024 토큰으로 학습했을 때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히 512 토큰에서 학습했을 때가 좀 더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이 알리바이를 활용한 모델은 지금 그 롱 시퀀스를 활용할 때 쇼트 시퀀스보다 퍼플렉시티가 낮거든요. 근데 이게 이 얼리 토큰 커스라는 컨셉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유를 대는데 근데 자기들의 말로는 이제 500 그 쇼트 시퀀스에서 학습한 모델이 퍼플렉시티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컨텍스트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쇼트 시퀀스에서는 퍼플렉시티가 올라간다 라는 뜻이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슬라이딩 윈도우 할 때마다 컨텍스트를 이제 풀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슬라이딩 윈도우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프랙티스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느리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네 그 알리바이를 활용한 LM이 왜 롱 시퀀스에서 잘하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모델이 이제 그 롱 컨텍스트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이 롱 인풋 시퀀스가 활용이 되면 이제 얼리 토큰 커스가 이제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시퀀스 랭스가 1000일 때를 인퍼런스를 할 때 사실상 그 10%의 프레딕션은 컨텍스트가 100 토큰 혹은 그 이하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그 시퀀스 랭스를 2000으로 인퍼런스를 하면은 저희가 그 100토큰 컨텍스트 혹은 그 이하를 보는 게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그냥 롱 인풋 시퀀스, 롱 시퀀스를 핸들링할 수 있으면 그만큼 모델이 이 얼리 토큰 커스에 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퍼포먼스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게 두 번째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이 가설을 세우는데 여기서 뭐가 맞는지는 이 뒤에서 일단 또 저자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저도 완전히 100% 이해한 게 아니라서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 첫 번째 가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안한 모델이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롱거 컨텍스트는 사실 네, 멀리 떨어진 단어 간의 관계성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이 네, 리니어 네, 바이어스는 멀리 떨어진 단어의 어텐션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저 첫 번째 문장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여기서 제안한 메서드랑 정반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음, 이 메서드가 랭귀지 모델링에서는 뭐 여기서 얘기한 얼리 토큰 커즈 때문에 잘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뭐 퀘스천 앤서링이라든지 뭐 이런 컨텍스트 전체를 봐야만 대답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음, 네네.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그리고 이제 약간 뭐 그냥 뭐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자들 생각으로는 두 번째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네,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아닐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컨텍스트가 점점 길어지면은 리니어 바이어스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돼서 전혀 그 맨 앞에 있는 그 텍스트는 거의 보지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니고 아무래도 두 번째 가설이 조금 성립이 돼서 이게 퍼포먼스가 올라가지 않냐라고 이제 저자들이 이제 또 뒤에서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그 답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은 이 피겨 그 캡션을 보시면은 이제 뭐 알리바이가 이 퍼포먼스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 롱거 컨텍스트를 활용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토큰이 이제 그 얼리 토큰 커스에 덜 서퍼링을 받기 때문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겨를 보시면은 사실 그 이전 결과들은 그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아닌 그 난 오버래핑 이벨리에이션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청킹을 하는 이벨리에이션을 활용했었는데 근데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봤을 때 이제 펄플렉시티가 되게 플랫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그 알리바이를 활용한 모델은 사실상 이 롱 컨텍스트를 보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딩 윈도우를 활용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컨텍스트를 조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계속 풀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롱 컨텍스트 이유는 아닐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퍼플렉시티가 플랫되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 모델이 이 롱거 인풋 시퀀스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얼리 토큰 커스를 이제 리듀스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네, 컨클루전 말씀드리자면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리바이가 이제 롱거 컨텍스트에 이제 어, 롱거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패스트 토큰이 이제 좀 피널라이즈가 좀 심하게 돼서 보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리바이가 뭐 시뉴소이달이라든지 뭐 로터리 T5 바이어스에 비해서 뭐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 바이어스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픽스가 된 컨스턴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가
뭐 테렌스포머 코드 뭐 few 라인 고쳐서 그냥 바로 어플라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더 있을까요? 네, 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코드 널프라고 ICCV 2021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뭐 내용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데 설명이 좀 잘 안 되어 있기는 해서 우선 제가 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태스크랑 컨트리뷰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주어진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쉐입과 텍스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학습을 시킴으로써 뭔가 보지 않았던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 걔의 노블뷰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컨트리뷰션 중에 크게 볼만한 거는 우선 지오메트리랑 어피어런스를 디스인탱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적어도 테스트 때는 카메라 포즈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뭔가 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기존의 뭐 픽셀 널프나 이런 거 대비해서 차이점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구조를 네, 이거 제가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긴 한데 그 기존의 널프랑 거의 대부분 유사하긴 한데요. 그거와 차이는 이제 이렇게 어떤 레이턴트 코드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소드인데요. 메소드는 우선 실험 세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m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그 m개의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n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당연히 이미지의 개수가 오브젝트의 개수보다 더 많거나 같고 그래서 적어도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 장 이상의 이미지가 있는 형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네가 사용한 이 레이턴트 임베딩이 m개 오브젝트에 대해서 각각 한 페어씩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풋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인트린직이랑 익스트린직의 카메라 포즈에 대한 정보들은 트레인셋에서는 같이 존재를 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면은 전반적인 구조는 인풋으로 이제 어떤 XYZ의 3차원 포지션 정보랑 걔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두 개의 레이턴트 임베딩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각 3D 포인트 상에서의 시그마와 C 값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널프에서 사용했던 볼륨 렌더링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구하는 형태이고, 네, 볼륨 렌더링으로 구해진 그 픽셀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의 픽셀 값을 MSE 로스를 써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더 뜯어보면은 얘네가 이 네트워크 구조 그림이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자세하게 안 써놓은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가 이제 두 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쉐입을 좀 배우는 쪽이고 두 번째가 텍스처를 배우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쉐입을 배우는 쪽을 먼저 보면은 어떤 XYZ의 포지션 값이 들어오면 널프에서 사용하는 그 퓨리 피처를 써서 얘를 63 채널로 늘리고 쉐입 코드는 이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쉐입 코드를 뽑아서 그거는 256 채널로 되어 있는데 걔를 뽑아서 이제 각각 리니어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래서 256 채널로 똑같이 만들고 이거를 더하고 이거 하기 전에 여기에는 이제 렐루가 있는 형태고요. 여기도 렐루를 하고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는 형태고 여기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요 다음에 똑같은 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있고 여기서는 또 인풋을 다시 한 번 받고 얘는 이전 레이어 걸 받아서 똑같이 리니어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다시 더해지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요 어떤 V라는 잘 안 보이네. V라는 인터미디어트 피처와 시그마 값을 뽑아주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요 FS에 해당하는 네트워크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와 V 값을 뽑게 되고, 그다음에 이 V 값이랑 앞에서 안 쓴 이제 디렉션이랑 ZT를 받아서 이 FT라는 두 번째 네트워크가 새로운 C 값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V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디렉션에 대해서 퓨리에 피처를 뽑은 값이랑 같이 콘캣을 하고, 얘를 아마도 여기가 리니어 트랜스폼을 태우는 것 같아요. 태워서 이유를 채널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앞에 거와 같이 똑같은 구조의 이 블록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 블록 같은 경우는 한 개로 써 있어 사실 요거는 실제로 뭔가 동작을 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에다가 다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서 3채널의 RGB를 뽑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XD, ZS, ZT로부터 시그마와 C를 뽑고, 그 값을 요건 이제 그 널프랑 완전 동일한 방식인데요. 그걸로 이제 볼륨 렌더링을 해서 그 픽셀에서의 컬러 값, 픽셀 값을 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키텍처의 전부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이 학습에 사용하는 거는 로스로 두 가지를 쓰는데, 이 포토메트릭 로스라는 거랑 레귤러라이제이션 로스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포토메트릭 로스는 널프에서 사용한 그대로 이제 예측된 픽셀 값과 GT 픽셀 값의 MSE를 걷는 형태고, 레귤라이제이션 로스 같은 경우는 이 레이턴트 벡터의 값이 작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레귤라이제이션을 걸어주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트레이닝이고, 인퍼런스 때는 이제 얘네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통 뒤에 이제 원샷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얘네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는 레이턴트 코드랑 카메라 포즈, 이거 5가지의 값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논문상에는 이제 이 포토메트릭 로스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식에는 또 이렇게 뒤에까지가 다 붙어 있어서 아마도 뒤에까지 다 붙여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때는 뭐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는 픽스 시킨 다음에 어떤 임의의 값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요 각각의 값들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 오른쪽에 이제 그걸 한 거를 이제 단계별로 보여준 건데, 처음에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되는 값, 요 5개의 값들은 이제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학습을 썼다고 하면은 이 100개의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요 각각의 값들이 있을 테고, 걔네를 평균의 민값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값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각각 시작을 하고 요거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점점 얘에 해당되는 각도와 얘에 해당되는 색깔 모양으로 요게 점점 변해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같은 걸로부터 시작을 했어도 다른 값들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잘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고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너무 심플해가지고 뭔가 없으시면 그냥 결과로 바로 갈게요. 실험은 얘네가 이제 2개의 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신테릭과 리얼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네, 신테릭 같은 경우는 쉐이프넷 SRN 데이터셋에서 칼스랑 치얼스에 대해서 했고, 리얼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카셋을 하고, 치얼 같은 경우는 픽스 3D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비교를 한 건 이렇게 다 6가지의 알고리즘이 있고, 그 중에 픽셀맵프가 가장 성능 비교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2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알고리즘은 얘네가 총 3가지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코드램프에서 이제 GT 포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카메라 포즈를 테스트 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카메라 정보를 아예 주고서
결과를 뽑은 거고요. 이거 한 거는 이 나머지 비교한 6개의 베이스라인들이 다 카메라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페어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걸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 코드 널프라고 되어 있는 게 카메라랑 이제 레이턴트를 다 오프티마이즈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카메라 포즈를 틀린 부분, 아웃라이어들을 일부 제거를 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결과를 뽑았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교는 네, 요 밑에 이렇게 4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치얼스 같은 경우는 픽셀 널프가 주어진 인풋이 1개든 2개든지 간에 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그 차이가 뭐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러고, 컬스 같은 경우는 픽셀 널프에 비해서 이 GT 포즈를 똑같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는 그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에서는 다 코드 널프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했을 때 성능이 좀 더 많이 오르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퀄리테이티브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저 시네리 네, 아웃라이어가 궁금한데요. 네. 어, 그 그냥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어차피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아니, 테스트 셋에 대한 카메라 포즈의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예측한 값에서 이제 로테이션 에러가 5도 이상 벗어났거나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이제 3% 이상일 때에는 걔네는 그걸로 해서 뽑은 결과는 아예 제거를 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각도가 틀어져서 그게 실제로 똑같은 오브젝트를 잘 만들었어도 이게 이런 PSNI나 이런 거가 결국에 MSE로 측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각도가 틀어지면 값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틀어짐으로 인해서 값이 떨어지는 거를 좀 없애기 저 위해 네, 로테이션 에러랑 트랜슬레이션 네, 에러는 네. 음, 바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인풋으로 줄 때에 요 3가지 값을 주는데 이게 아마 요 3가지 값을 가지고 네, 로테이션 하는 거랑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정면에서 0도에서 바라본 거였다라고 그라운드 출세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로테이션 값이 뭐 10도가 났다 이러면 얘는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아웃시키는 거죠. 어떤 값의 형태로 이게 나오거든요. 트랜슬레이션도 뭐 카메라 위치가 여기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 요 옆에 요쯤으로 잡혀 있다. 그럼 이쪽에서 바라본 거라고 해서 요 정면 뷰인데 뭐 옆에서 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멀리 가서 된 거는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제거를 한 거고요. 이건 어떤 수치로 나오는 값이라서 그 계산은 아마 심플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 다른 모델에서는 네. 저런 아웃라이어는 안 발생하나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얘네가 비교를 한 모델들이 다 그라운드 트루스에 해당되는 카메라 포즈를 주고 그 포즈에 해당되는 개 뷰를 만들어내라고 주거든요. 아니면은 뭐 카메라 포즈 자체는 그냥 아예 임의로 뭐 10도를 만들어라, 20도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뭔가 예측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얘네도 그라운드 트루스의 포즈를 써서 성능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에러가 아예 없는 상태고, 요게 이제 요 셋들이랑 페어한 비교가 되는 형태인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 네,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신테릭 데이터셋에서의 결과고 아래가 이제 리얼 데이터의 결과인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그러니까 이 한 장을 주고서 얘에 해당되는 다른 뷰를 다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의 모양과 텍스처가 입혀진 오브젝트를 멀티뷰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보시면은 신테릭에 비해서 리얼이 조금 더 블러하게 나타나고 이런 모양들이 좀 더 잘 안 잡히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신테릭 데이터이기는 한데 이제 앞에서 SRN이라고 되어 있던 베이스라인이랑 픽셀 널프랑 그리고 코드 널프 각각의 성능을 좀 비교를 한 거고,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 쓰고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주고 얘가 만약에 뭐 10도였으면 얘 마이너스 30도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라고 줬을 때 보면은 코드 널프가 가장 뭐 비슷하게, 특히 이 보라색 의자 같은 경우는 가장 비슷하게 잘 만들었고, 픽셀 널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오클루전이 있는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색상을 제대로 못 입히는 형태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SRN은 자동차 셋 같은 경우는 좀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얘네가 요 그림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과들 비교해놓은 거를 좀 보다 보면은 픽셀 널프 같은 경우는 이 레이턴트들을 어떤 프리트레인된 CNN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들이 좀 더 샬프하게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약간 각도가 인풋 각도랑 이 소스 이미지의 각도가 유사할 경우에 그렇게 샬프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좀 블러하게 나오기는 한다고 하네요. 저 그 픽셀 널프에 저 네. 보라색에 회색이 나오는 네. 거가 이유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셨죠? 이거는 뭐 저의 추측이기는 한데, 픽셀 널프 구조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포지션 값이랑 이 인풋 이미지에서 요 위치에 해당될 것 같은 피처를 뽑아서 그거를 인풋으로 같이 넣어주는데요. 인풋으로 넣기도 하고 뭐 중간으로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지가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다른 쪽의 회색 값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연산해서 좀 잘못 갈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것까지 잘못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이 값으로부터 뭔가 요 위치에 뭐 어떤 값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넣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인풋 이미지랑 각도가 좀 많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 피처가 사실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왼쪽에서 바라본 거를 인풋으로 주고 오른쪽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라 하면 사실 그 반대쪽에 대한 거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이해가 되는데 그게 네. 왜 저렇게 나타나는지는 왜 회색인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쵸? 네. 그러니까 왜 네. 회색인지 그쵸? 인풋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픽셀라프에 대해서 네. 네.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인풋 이미지에서 음, 네. 어떻게 음. 하면 그러니까 코드 널프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 가장 좋은 라텐트를 찾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동일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잘 찾아서 저런 결과 차이가 나왔나를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네.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는 우선 픽셀 널프 같은 경우는 이런 쉐입이랑 어피어런스를 뭔가 여기선 텍스처라고 하죠. 텍스처를 뭔가 구별해서 인풋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얘가 뭐 앉는 데는 뭐 보라색이고 뭐 이런 거를 완전히 학습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 부분의 대략적인 피처를 봤을 때 어떤 거고 그 피처의 값이 애매하게 없으면은 뭐 어떤 민값이 됐든 뭐 어떤 값을 그냥 임의로 채워지게 되는 건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텍스처라는 코드 자체가 좀 이런 보라색 의자 이런 걸 나타내게끔 옵티마이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부분들이 그냥 다 잘 칠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맵피셜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또 보여준 게 쉐이크와 텍스처 에디팅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여기가 이제 신테릭 데이터셋이고 요게 리얼 데이터셋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게 이제 레퍼런스 뷰고요. 그래서 요 자동차에 해당되는 거를 각도는 요건 다 똑같은 각도를 보여준 거니까 각도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요 자동차를 리컨한 게 요거 요 검정색 박스 안에 있는 거 요걸 리컨한 게 요 검정색 박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요쪽은 이제 그거를 해서 텍스처를 변화시킨 거 이쪽에서는 쉐입을 변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이렇게 생성된 거에 텍스처 코드를 얘로 바꿨더니 이렇게 똑같은 쉐입의 텍스처만 바뀐 자동차가 나온다 이런 거를 쭉 보여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텍스처에 다른 쉐입의 차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들 수 있다.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기준으로 각각 리컨하고 걔네 텍스처와 쉐입 코드를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바뀐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얼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아예 보여주지 않는 걸 봐서는 뭔가 이런 식으로 완전 잘 현상들이 잘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요 자동차 모양에 뭔가 다른 텍스처들을 입힌 거 그리고 요렇게가 같은 텍스처 코드를 넣었을 때 어쨌든 그 모양과는 유지되면서 텍스처가 변한다는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쉐입일 때 다른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앞에서 했던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 보시면 요 파란색이 체어에 대한 거고 이건 신테릭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고요. 파란색이 체어고 아니다. 파란색이 카고 요게 이제 주황색이 체어에 대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셋에서 5도 미만으로 로테이션 요게 로테이션 에러고 요게 트랜슬레이션인데 5도 미만의 이제 차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에러가 5도 미만, 트랜슬레이션은 3% 미만, 5% 미만인 거기 거의 90%에 달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체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확실히 좀 성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70%, 75% 정도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있다. 트랜슬레이션을 한 75% 정도는 맞춘다고 얘기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희한했던 게 이 초록색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에 그 각도를 몇으로 보느냐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 앞에서 이 결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요걸 인풋으로 줬을 때 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각도가 엄청 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각도가 막 한 30도씩 25도에 30도씩 이상씩 틀어져 있던 애들이 점점 학습시킬수록 요 분포를 갖게 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요 각도 예측을 잘 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너무 생각보다 논문이 되게 심플하고 그래서 네,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초록색 그래프 설명하는 것 좀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초록색 그래프가 뭐냐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의 그 카메라 포즈의 카메라 포즈로 예측값이라고 해야 될까? 하니터를 돌린 다음에 예측값인
민값이라고 볼 수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니까 그냥 맨 처음에 넣는 민값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넣는 민값 어떤 카메라 포즈 값이 실제 포즈랑은 막 30도 이상씩 차이가 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면 이 이 자동차나 체어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360도를 다 구현을 하기 때문에 30도 이상씩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애들이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점점 옵티마이제이션을 할수록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대부분의 애들이 뭐 5도 미만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분포로 변해 간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더 네. 처음에 약간 네. 그 라텐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거 말고라기보다는 똑같은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스타일겐에서 얼굴 제너레이션 할 때의 그거를 컨티뉴어스하게 바꿀 수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는데 잠시만. 화면만 다시.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논문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뭐 레퍼런스 1이랑 2 사이에 뭐 변해갈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요거 얘기하시는 거 맞나요? 네네. 네. 여기도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에서 좀씩 변해가는 거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제 발표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정리하면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